이 지금 각 정당들이 이제 좀 바쁘게 그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7월 전대를 결정을 하고 지금 갈 것 같고, 7월 3일인가요? 예, 예. 바른정당도 새로 이제 지도부를 짜기로 했고, 6월 말에 예, 예. 6월 16일. 국민의당은 비대위원장을 조만간 추대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지금 박주선 교령.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민주당 외에는 이 각 선거를 끝낸 각 당이 또 이제 체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6월 4일날 귀국한답니다. 예.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쨌든 이 당권 전당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친박 때 홍준표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친박에서 홍문종 의원 등이 어떤 출마를 갖다가 시사했는데, 지금 한 그룹이 초재선 의원 모임이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이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박의 영향력 속에서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는 친박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비공개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는 그런 분위기는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미래를 위해서 좀 좋지 않다는 분위기가 아마 당 전체에 그게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강경 친박뿐만 아니라 성향으로 보면 친박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제가 듣기로는 원외 당협 위원장들도 상당히 이번에는 좀 친박이 자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어떤 추대는 아니겠지만 이 당권으로 이렇게 밀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 추락한 어떤 이 여당의 또 제1야당의 어떤 그런 위상을 높이고 보수 세력을 새로 결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아마 본인이 돌아와서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박이나 홍준표나 대응적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이 보수 정당이 지지율을 과거처럼 30%나 40%까지 회복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은 수도권에서 외면당했고 20에서 40대까지 지난 대선에서 외면당한 부분이 이것이 상당한 굳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대신하는 부분으로 바른정당이 가야 되는데, 바른정당 이것도 보면 소수만 유승민이라는 개혁 보수적 기치를 든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나머지는 솔직히 비주류 친이에 가까운 정당이다 보니까 정당 전체가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가지고 개혁적으로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서 리더십 표류를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가장 양홍씨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홍준표나 문종이나 그야말로 두 사람 다 이 개혁적이거나 지금 이 지난 탄핵에 대한 성찰, 더 나아가서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가치 부분하고는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무조건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이콧 행태로 강경 투쟁으로 몰고 가게 되는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적폐 수사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한 1, 2년간 계속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 건 끝나면 한 건 넣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 적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거 잘못했다. 우리 건 다 조사해서 처벌해라. 그리고 4대강도 옹호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어제 보면 4대강 그 옹호하는 성명까지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의도의 수사 지시가 충분히 맞지만은 그렇다고 4대강 자체가 옳다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이 선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대선 직후기 때문에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친박들이 노골적으로 앞에 서지 못하고 또 친박의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소장파를 친박이 내세울 수도 없고 될 만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서 안 나올 거고 그래서 홍문종이 자기가 해보겠다는 홍문종이 나오면 무조건 홍준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되든 이 투쟁성을 회복한다 이런까지는 쉬울 수 있겠지만 투쟁성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야당에 대한 지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과거 청산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의 보수 야당의 진로는 매우 암담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뿐 아니라 뭐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의 독주 상황은 뭐 계속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집권 뭐 1년 만에 뭐 이렇게 추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뭐 거의 뭐 희박하지 않겠나 이제 판단이 되고. 여당의 독주 속에서 다만 이제 5당 체제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이제 해봅니다. 우선 이제 보수 정당의 통합 여부가 이제 관심사인데, 저도 진짜 홍준표 전 지사가 뭐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지금 좀 크지 않겠는가 일단. 저 정도 뭐 대선에서 약진을 했다면은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제 친박을 또 이제 거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한테는 이제 걸림돌이 없으니까 들어와라. 아마 그 보수 통합을 이제 추진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바른정당 특히 그 유승민계 입장에서는 아마 그 다시 통합을 한다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자기 길을 가려고 이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에서 한 명만 이탈해도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바른정당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게 연동이 되는 건데 국민의당도 지금 뭐 민주당하고 통합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뭐 일부 의원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다는 것도 또 그것도 이제 무리고 자칫하면 호남도 잃고 대구도 잃는 서로가 이런 또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연대가 될 텐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전국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의 교섭단체가 무너질 경우 어떤 그 뭐 당은 따로 하면서 무슨 뭐 공동 교섭단체를 뭐 한다든가 이런 뭐 방법도 있기는 있을 텐데 아무튼 뭐 그 두 당은 좀 이제 연대 중도 정당의 연대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지 않겠는가 예상을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교섭단체 그 숫자를 좀 낮추는 거 기준을 뭐 그런 요구들이 또 이제 그 다당자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5개 당은 그냥 유지는 이제 되면서 뭐 당분간은 한 1년 이상은 여당의 독주 상황 뭐 이걸 좀 내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되게 비슷한 견해 같아요.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상당히 뭐 유리한 국면이고 분위기도 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경쟁자의 관계를 봐야겠죠. 그동안에 나머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예상됐던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대로 원내대표 자리를 고수하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고요. 그 나머지 의원들 중에서는 홍문종 의원 상당히 강하게 이제 출마 의사를 그동안에 피력해 왔었죠. 이주영 의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을 좀 남겨놓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구요? 이주영. 아 이주영. 여기 남겨도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한때 본인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지금 잠잠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했을 때 뭐 당 대표 자체는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이 뭐 어떻게 정비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황장 소장 생각한 거에 거의 비슷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 전 후보 스타일이 뭔가 당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역할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방향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더구나 좀 분명치가 않다. 과연 미래 지향인가? 지난번 대선 치르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아주 과거 시대의 이념만 가지고 부딪혔던 그것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토대라면 그 유일한 게 황 소장 얘기했다시피 여당의 무슨 자충수가 이제 나왔을 경우에 맞불지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활동한 누적돼 왔던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의 위상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남겨둬야 가져갔고요. 역시 가장 큰 것은 변수로서는 이제 지금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잘 나가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이후에도 어떤 양상을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이 탄생되었다면은 현재 민주당 계열에 있는 열린우리당 또한 한때 탄핵 정국에서 152석이라는 일당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리 채 못 가서 사실상 국민 지지가 밀리기 시작했던 4.15 당시 총선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7월 되면서부터 지지율이 2위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막 추락했던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탄핵으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능구 대표님 얘기처럼 재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절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변수가 된다. 나머지 하나 더 지적하자면 일부에서 국민당과 바른정당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정책 연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집권당이 아닌 나머지 소수 야당끼리 정책 연대에서 뭐합니까? 토론회 할 때 무슨 같이 토론회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캐스팅 보트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냐. 그런데 캐스팅 보트를 확실히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때 야당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 한다는 것일 뿐인데 마치 어떤 정책 연대를 하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현재 상당히 그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는 비슷한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같이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전에 두 당 다 내부적인 지도부가 어떻게 정비될 것인가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한쪽은 공식적인 전대를 통해서 지도부를 뽑기로 돼 있고 한쪽은 지금 비대위 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은 가변적인데 1차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는 집권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예, 이제 집권 여당의 그 지금까지의 그런 여당다운 여당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극복되는 어떤 정치의 변화를 실감하는 여당도 저렇게 무섭게 이렇게 이 정부에 혹은 청와대 비판이나를 들이대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려면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여당이. 그리고 또 한편은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제가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은 마이웨이 하겠다 이렇게 이런 것이 분명하고 소속 의원들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당은 거의 뭐 이렇게 흐름이 두 개로 이렇게 쫙 나눠지는 듯한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주승용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렇게 바른정당과의 어떤 8월 통합 전당대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물밑에서 이야기는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 그 당시 안철수 후보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국민의당이 앞으로의 어떤 활로가 거기에서 뭔가 좀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도 그 정도로 저도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한 5%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참 상당히 그래서 호남 민심이 무섭다 이걸 갖다가 더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의 앞으로 행보가 이 5당 체제의 어떤 변화에 상당히 이렇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국민의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 이 정기국회의 어떤 가는 과정까지 해서 조금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뭐 정치권 동향에서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역시는 그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과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가장 그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이 그 크게 뭐 흔들리거나 그 자충수를 두지 않고 간다고 했을 때 제1야당으로서 홍준표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그 다음에 역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나 유승민이 언제쯤 어떤 형태로 다시 이제 이 자기 그걸 드러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가기 전에 지방선거와 더불어 가지고 개헌이 또 이러한 중요한 어떤 정치의 그걸 결정하는 그런 그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나름대로 이 당내 어떤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방향을 그걸 해야 될 건데 이 자칫 어떤 그런 거에서 실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부 리더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역할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부터 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어가지고 아마 6월 정기국회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 등의 이제 문제가 다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그 국회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런 협치의 무대가 조성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볼 건지 이런 게 이제 좀 과실권에 들어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총리 청문회. 네, 뭐 청문회 관련은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리 청문회는 뭐 되게 평가하고 있듯이 뭐 작은 몇 가지 사안들 개인 뭐 도덕성 관련 과거에 무슨 활동 관련해서 가족관계 문제 좀 지적이 계속 있긴 했었는데요. 별 일 없이 그냥 뭐 국회 동의 절차 거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나머지 인사들 중에서 한두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서 그건 좀 지켜볼 부분. 낙마할 위험성도 있다.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낙마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것을 관련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왜 제가 그 얘기하냐면요.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 자체에 대해서 더구나 이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이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 범 여권 내에서 비판적 입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첫 번째 얼마 되지 않아서 요청하는 추경이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죠. 아직 구체적인 그 항목은 아직 국회에 제출은 아직 안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일정하게 뭔가 수용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청문회 관련 부분도 조금 있어서 다른 것이 뭐가 없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박근혜 정부가 크게 뭔가 야당을 이제 소통을 치려고 한다면은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좀 받아들여주고 해야 되는데요. 그 점에서는 과연 이후에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문재인 대통령이 뭘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상반된 관점 속에서도 첫 번째 요청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금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로 이렇게. 뭐 저는 이 총리 청문회에서 지금 뭐 이 심각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부분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탈세나 정려, 뭐 백령 면제 의혹 등 종류별로는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과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총리나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정하게 지난 정권이 이 빚어왔던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자세에서 앞으로 또 국민들 지지에 깊숙하게 또 연관이 되어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